LA시가 수십여 년 동안 시청 건물에 전시돼 있는 거북선 기념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인사회의 강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커뮤니티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미 서부 지역의 산불이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금광 도시도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렌초 팔로스 버디스의 일부 지역에 집안이 불안정해지면서 가스 공급이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갑작스런 가스 공급 중단에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테네시주를 강타한 폭풍으로 인해 놀이공원에 폭발성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차량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나면서 주택 화재 보험료도 폭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첫 소식입니다. LA시가 수십여 년 동안 시청에 전시되어 있는 거북선 기증품을 철거하기로 결정해 한인사회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은 이달 초 현재 시장실 앞에 전시되어 있는 거북선 조형물을 LA 컨벤션 센터로 옮기고 대신 빈자리에 오는 2028년 LA 올림픽을 기념하는 국기와 올림픽기를 설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명령은 의회에出席하지 않은 마키세리스 도슨 시의원을 제외하고 12지구 잔니 시의원 등 나머지 시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거북선 조형물은 지난 1982년 부산광역시가 LA시와 자매 결연을 맺은 기념으로 전달한 기증물로 한인사회에서는 한국의 긍지와 용기 그리고 한미 우호를 상징하는 개체를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이라며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1984년도 올림픽이 있었을 때요. 거기에도 그 자리에 우리 거북선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거북선 옆에다가 올림픽 그 전시품을 전시함으로써 얼마나 더 부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이 행위는 올림픽 정신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이게 우리 그 속된 말로 우리끼리 한국말로 하는 게 방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들, 미운 사람 있을 때 우리가 꼴보기가 싫고 미워서 그런지 몰라도 거북선 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한편 해당 행정명령으로 거북선과 함께 전시되어 있던 일본 기념물도 철거되면서 일본 커뮤니티 역시 LA시에 대한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논란이 아시안 커뮤니티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30세 미만 유권자들 사이에서 성별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기 전인 지난 2월 그리고 6월과 7월 사이 18살부터 29살 사이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남성 유권자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0%, 바이든 대통령은 36%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여성 유권자 사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58%, 트럼프 전 대통령은 28%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특히 남성 유권자들의 공화당 지지율은 49%로 지난 2020년과 비교해 12%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젊은 층의 남성 상당수가 공화당 지지로 돌아선 것은 민주당의 진보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됐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여성 유권자들의 경우 공화당의 낙태권 축소 움직임에 대한 거부권과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탕감 정책이 호응을 얻으면서 민주당 지지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서부와 캐나다에서 산불이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는 가운데 지난 주말 역사적인 광산 지역까지 화재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컨 카운티에서 발생한 보렐 화재로 인해 20년간 광산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하빌라 마을을 포함한 5만 에이커의 토지가 소실됐으며 피해액은 $250만 초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렐 화재는 지난주 수요일 컨 카운티 산간지대에서 자동차 사고로 시작돼 빠르게 확산됐고 이로 인해 1,200명의 소방관이 투입됐지만 현재까지 화재 진압률이 0%에 그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 역사적인 금광 도시의 대부분 구조물이 완전히 파괴됐고 도로는 폐쇄됐으며
주민 2,300명이 대피한 가운데 최소 1명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외에도 미 서부 지역의 불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소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방 지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역사상 6번째로 큰 산불이 된 파크 화재는 지난주 수요일 한 공원에서 시작돼 현재 36만 에이커 이상을 태우고 있습니다. 렌초 팰러스 버디스 지역 주민들에게 갑자기 가스가 셧다운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소칼 가스가 주민과 시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00개 이상의 가구에 대해 천연가스 서비스를 무기한으로 중단했습니다. 남가주 가스 컴퍼니는 지난주 금요일 렌초 팰러스 버디스 지역의 포르투기즈 밴드 지역 135가구 주민들에게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천연가스 공급이 무기한 중단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가스 컴퍼니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부터 엄청난 폭우로 인해 시작된 집안 이동으로 주택 붕괴 우려가 1년 동안 더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시 당국과 주민들은 주말 내내 갑작스런 결정에 불만을 표했고 가스가 중단되면 온수와 건조기, 요리 등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체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I think it's immoral and got to be illegal. Probably not, but it's devastating. Right. If electricity and water were to shut off their service, then you're really talking about people being forced to leave their homes. 하지만 가스 컴퍼니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신 고객들에게 $2,50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당국은 지난 2월 포르투기즈 밴드와 아발론의 코브, 클론다이크 캐년 지역의 집안 이동이 심각해지면서 지난해 10월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뉴욕 북부의 한 공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데이비드 스미스 로체스터 경찰서장은 어제 오후 6시 20분쯤 메이플우드 공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총격이 일어나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공원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바베큐 파티를 즐기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총성으로 공포에 질린 주민들은 누군가 총을 쏘고 있다며 도망치라는 긴박했던 순간을 전했습니다. Looking out the window, this whole park, which was full of people, is now running for their lives, jumping my fence, crying, just pure terror. 경찰은 이번 무차별 총격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됐다면서 사망자는 20대의 시청 직원과 30대 여성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총격범이 바베큐 파티 참석자였는지 또는 외부인인지 그리고 총격을 몇 명이서 몇 발을 쐈는지 등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올해 로체스터에서 발생한 2번째 대규모 총격 사건으로 지난 6월 마틴 루터킹 주니어 기념공원에서도 6명이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테네시주 일부 지역에 어제 강한 폭풍우가 휘몰아치면서 한 테마파크에 폭발성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피전 포지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테네시주 일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피전 포지 지역에서는 1시간 동안 5인치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가 붕괴되면서 돌리우드 테마파크 입구가 폐쇄됐으며 테마파크 내의 보도와 주차장이 10분 만에 물에 잠겨 수많은 차량이 2시간 동안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돌리우드 테마파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악천후로 인해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차량 피해를 입은 방문객들을 지원하고 청소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마파크는 오늘 오후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했으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가 정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쯤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발스토우시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해 LA 한인타운까지 흔들렸습니다.
오늘 지진으로 한인타운과 인근 베버리힐스, 하일랜드파크, 벌뱅크, 글렌데일은 물론 얼바인과 플러튼, 오렌지 카운티까지 4초에서 5초 이상 흔들림이 감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해당 지진 이후 두 차례 여진이 추가적으로 발생했으며 규모는 각각 3.5와 2.7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인한 재산 피해나 부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최대 규모의 K-팝 페스티벌로 알려진 K-콘이 올해에도 LA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돼 3일간 전 세계에서 12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참여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해외 팬들은 아티스트들과 직접 만나며 소통했고 다양한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효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익숙한 K-팝 음악이 흘러나오자 해외 팬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춤을 추기도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사진과 굿즈들로 가방을 꾸민 팬들도 눈에 띕니다. 화면 속에서만 보던 K-팝 아이돌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팬들은 부푼 기대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Well, we're here to see our favorite artists and interact with them. It's really fun. It's crazy. There's a lot going on and we're happy about it. K-팝 팬과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인 미국 최대 규모의 K-팝 페스티벌인 K-콘이 지난주 LA에서 개최됐습니다. 3일간 이어진 이번 행사에는 12만여 명의 K-팝 팬들이 현장을 방문했고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580만여 명이 시청했습니다. 올해 K-콘에는 팬들과 아티스트들이 직접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무대가 진행되면서 열기는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이번 K-콘에는 해외 팬들을 위해 엠믹스를 포함한 여러 K-팝 아티스트들의 공연도 준비됐습니다. We got to see lots of new artists as well that we don't know and K-Con stage and then we just saw Beyonce. It's been really great like seeing idols and like actually being involved in kind of like the K-pop community, so it was really fun. 행사장 한편에는 아이돌이 직접 착용한 무대 의상과 소품이 전시된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100여 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도 참여해 현지 팬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K-팝 팬들은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컨텐츠를 직접 경험했고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We meet a lot of people here. We talk a lot with new people. It's really fun. We meet people from like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 love K-pop because of the messages that they give in their songs, especially with BTS, from stuff that they've been through. 특히 이번 K-콘의 마지막 날 무대는 K-팝 페스티벌 최초로 미국 대형 방송사인 CW 네트워크를 통해 미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평균 1억 2천만 명의 시청 인구를 보유한 채널에서 K-팝 콘서트가 방송됐다는 점은 K-팝 확장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K-콘은 지난해보다 더 풍성해진 볼거리와 이벤트로 해외 K-팝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LA 컨벤션 센터에서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산불 등 대형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미국의 주택 화재 보험료가 매년 폭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 2002년 5월부터 1년 동안 미국의 주택 화재 보험료는 평균 21% 급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버드대 주거연구센터 연구진은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의 위험 수준과 종류에 대한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다면서 이를 어떻게 보험에 반영해야 할지 보험사조차 혼란스러워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료 증가가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팬데믹 기간 주정부의 보험료 인상 승인이 안 나면서 결국 보험사들이 늘어난 보험금 지급 부담을 보험료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올해 2분기에는 부동산 압류 규모가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4월에서 6월 사이 미 전역에서 압류된 사무용 부동산의 규모는 205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28조 4천억 원이라고 설명하면서 해당 금액은 2015년 3분기에 압류금 275억 달러를 기록했던 때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부동산 압류 규모는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다면서
그 이유를 팬데믹 때의 재택근무 일반화로 인한 사무실 수요 급감과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라고 전했습니다. 시장 정보업체 트랩은 2027년까지 만기인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가 2조 2천억 달러 정도 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압류 자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서 해고가 늘어나거나 사무 공간의 수요가 줄어들 경우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압류가 증가한다는 것은 금융시장 전반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새벽 4시 20분쯤 LA 한인타운의 윌튼 애비뉴와 유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여러 발의 총격으로 쓰러져 있는 39세 히스패닉 남성을 발견했지만 현장에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Witnesses at the scene indicated that 5 possible suspects, all male Hispanics, were last seen fleeing the location. 당국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범행 이후 용의자가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며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eaceability, 내일의 Possibility. 만나보세요. Possibility Elevated. PCB뱅크. 대규모 환불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입점 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몰렸다며 지원을 호소했고 정부는 5,6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입장문을 내고 거래 중단과 회원 이탈로 인해 현금 흐름의 악화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생 절차는 판매 회원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신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회생 절차를 결정하면 티몬 위메프의 채권이 모두 동결돼 당분간 판매자들은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두 업체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큰 대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입점업체들이 부도를 맞는다거나 부도사태가 이어지면. 앞서 두 업체의 모기업인 큐텐의 규영배 대표는 입장문을 내 자신의 큐텐 지분을 활용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나절 만에 사실상 자체 해결을 포기한 셈입니다. 두 업체가 입점해 있던 소상공인 등에게 미지급된 판매 대금은 지난 5월 기준 2,1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후 거래분까지 합치면 미정산 규모는 최대 1조 원이 넘을 거란 추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5,6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결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자를 위해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입점업체들이 줄도산의 위기에 몰렸다며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 현안 질의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방송사법을 두고 엿새째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지배구조와 관련한 방문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EBS법을 두고 마지막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이 끝나면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국회가 MBC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31시간 넘게 진행된 무제한 토론 끝에 의결했습니다. 180명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했고 야권 의원들만으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 관련 학회와 기자, PD 직능단체 등 언론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공영방송을 정권의 사내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음모에 철퇴를 가하겠습니다. EBS의 지배구조를 비슷하게 바꾸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뒤이어 상정됐고 곧바로 국민의힘이 신청한 네 번째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방송장악 시도라고 성토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진 못했습니다. 이 당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송과 이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오늘 오전 표결로 토론이 종결되면 방송사법 필리버스터는 마무리됩니다.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때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최장 기록을 남길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항의하며 퇴장한다 해도 야권은 EBS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방송사법에 대해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제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방송사법은 또다시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공연에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호흡곤란 환자가 발생하고 공연이 중단됐는데요. 12구 이태원 참사로 인파 안전 대책이 나왔지만 이번 공연은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밤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음악 페스티벌입니다. 자정 무렵 유명 DJ를 보기 위해 공연장 3층으로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이거는 누구 한 명 무조건 실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었고 이러다가 무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결국 28일 0시 18분 인파가 너무 많이 몰렸다는 최초 신고를 시작으로 총 12건의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으며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5명이 현장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새벽 4시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던 공연은 1시에 중단됐습니다. 159명이 숨진 12구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월 축제, 행사에서 인파 사고를 방지하겠다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핵심은 지자체가 안전관리 계획을 사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연은 해당 대책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였습니다. 이거는 축제는 아니고 공연이니까 그죠? 또 실내에서 하는 거니까 공연법에 따라서 제한대책을 수립한 것 같아요. 공연법상 주최 측은 안전관리 계획을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즉 허가 사항이 아니다 보니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고를 받아줬는데 법에서는 뭐 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우리 권한이 없는 거죠. 심의 규정이 없으니까. 주최 측은 성동구청에 안전요원 50명을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현행 공연법의 재난관리 수준이 적정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어제 긴급회의를 연 서울시도 실내 공간 인파 안전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총 인구가 5,177만 명으로 전년보다 0.2% 늘었습니다. 3년 만에 증가한 건데 외국인 거주민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기준 대한민국 총인구는 5,17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보다 8만 2천 명, 0.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내국인은 4,984만 명으로 전년보다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194만 명을 차지해 전년보다 10.4% 증가했고 다문화 가구도 전년보다 4.1% 늘었습니다. 고령화 기준은 더 뚜렷해졌습니다.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생산 연령 인구는 3,655만 명으로 인구의 70.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소년 인구는 줄어든 반면 고령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0세에서 14세까지의 유소년 인구는 562만 명으로 전 인구의 10.9%였습니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961만 명으로 인구의 18.6%를 차지했습니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로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는 171.0으로 전년 대비 14.9 높아졌습니다. 지난 2018년의 노령화 지수는 113.9였는데 5년 사이에 50.1%가 높아진 겁니다. 정부는 인구 비상 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던 우리 국민과 기업의 지혜와 경험을 믿고 정부도 인구 위기 대응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앞장서겠습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때 자녀가 만 2세 이하인 출산 가구가 먼저 입주할 수 있게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 과정에서 고비용과 불공정 약관으로 논란이 된 결혼 서비스 업체를 직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남부에서 기차가 트럭과 충돌해 최소 140명이 다쳤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열차가 선로를 이탈해 옆으로 쓰러진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러시아 남부 코텔리코보역 인근 건널목에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승객 800여 명을 태우고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달리던 열차가 현지 시간 29일 낮 12시 35분쯤 트럭과 충돌한 걸로 조사됐고요. 최소 140명의 승객이 다치고 열차 9량이 탈선했습니다. 러시아 철도청은 트럭 운전자가 열차에 접근하고 있다는 경보에도 무리하게 건널목에 진입하다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리에 출동한 경찰차가 몰려있고 경찰관들이 범행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국 잉글랜드 북서부 머지사이드 지역 사우스포트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현장인데요. 현지 시간 29일 오전 11시 50분쯤 여름방학을 맞아 6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열린 요가, 댄스 수업 도중 17세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입했고요. 실내에 있던 어린이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2명이 숨졌습니다. 또 다친 9명의 어린이 중 6명은 위중한 상태고 성인 2명도 중태에 빠졌는데요. 경찰에 체포된 17세 용의자는 범행 현장에서 8km가량 떨어진 마을에 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테러와 연관성은 없는 걸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잘린 통신 케이블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누군가 일부러 훼손한 것처럼 절단면이 매끈해 보이는데요. 올림픽이 한창인 프랑스 6개 지역에서 광섬유 케이블이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여러 통신사의 배전단에서 케이블이 훼손되면서 유선과 무선 전화 접속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지만 올림픽 경기가 주로 열리는 파리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수사당국은 범행 동기와 배후를 추적 중인데요. 앞서 프랑스에서는 현지 시간 지난 26일 철도망 공격으로 고속열차 운행이 대거 취소,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질문을 답변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변호사님,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큼입니까? 레몬법을 해가지고 진짜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까? 얕습니까? 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케이스마다 틀리고 케이스마다 아웃컴이 다를 수가 있지만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알아야 되실 분의 포인트는 뭐냐? 캘리포니아에서 차를 샀고 차가 지금으로서는 2018년도쯤만 됐어도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99.9%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케이스가 안 될 경우에는 미리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맨 처음에 얘기를 해줘요. 이거는 케이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를 시작하지 마세요.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가 아니다. 그리고 케이스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나의 보상은 얼마큼 나올 거냐에서 많이 차이점이
100불이 됐든지 300불이 됐든지 3,000불이 됐든지 4만 불이 됐든지 30만 불이 됐든지의 차이점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은 2019년도 똑같은 혼다 시빅을 탄 분은 어떤 손님은 2019년도에 차를 사자마자 300마일이 안 돼서 문제를 기록을 하기 위해서 수리 기록을 맺는 분이 있고, 똑같은 2019년도 혼다 시빅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됐지만 이분은 3년째 돼가지고 마일리지가 25,000이 지나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손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서부터 간 손님은 차값이 4만 불이라면은 차값 플러스 차값의 2배까지 받을 수 있는 돈이 12만 불이 나올 수가 있는 경우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똑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3년 동안에 안타깝게 못 가신 분은 똑같은 케이스인데 500불, 1000불밖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베이직 팩토리 워런티가 살아 있을 때 기록을 또박또박 잘 했나? 아니면은 베이직 팩토리 워런티가 있을 때 문제는 있었지만, 비디오는 찍었지만, 사진은 찍었지만 수리 기록을 정식으로 안 맺었으면은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똑같은 결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도 문제가 있으면은 곧바로 차가 리스 차든지 중고 차든지 새 차든지 사자마자 문제를 발견하고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서 수리 기록을 만드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레몬법과 대형 사고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7월 29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